안녕하십니까. 73강 ITQ 한글 표 작성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완전 정복 10번 문제 해결한 다음에 표 작성하기 시작했었죠? 거기에 이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표 작성하실 때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대로 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줄수, 칸수 맞춰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캡션 달기를 진행하실 거예요. 캡션이라는 게 뭐냐면 표의 위쪽이나 뭐 아래쪽에 이름표처럼 표와 같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캡션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표 작성기까지 끝났고 이번에 캡션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작업했던 한글 프로그램 불러오시면 자, 지금 위에 있는 여기 1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완전 정복 10번 문제 해결한 거죠. 스타일 기능 적용하기 한 거고 그 밑으로 바로 이어서 2번에 표 작성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출력 형태랑 문제 조건 이런 거 같이 해서 이렇게 파일 보내드렸죠. 이게 지금 카카오톡에 단체 카카오톡에 제가 요 문서를 보내드린 거예요. 표 작성하기라고 해서 이거 문제 보내드렸더라. 네, 27일 금요일 날 보내드린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요 문서 보시면 이 내용이거든요. 표 작성하기 제가 이걸로 보내드렸어요. 먼저 문제 번호를 확인하고 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번 문제 밑에다가 표를 넣었죠. 표를 작성하실 때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엔터 기호 다음에 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커서 위치 보이시죠?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넣었습니다. 자, 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표에 대해서 캡션 달기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블록 처리를 해서 합계나 평균을 구할 거고, 셀의 배경색도 할 거고, 선 모양도 바꿔보고 할 거예요. 이거 다 아마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복습 과정이라, 그래도 천천히 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배워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거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보시면 표의 테두리가 두 줄 처리되어 있죠. 두 줄, 두 줄, 두 줄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를 같이 할 거고 셀에 대한 색상도 바꿀 거고요. 이런 네모칸 한 칸 한 칸을 다 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 처리도 할 거고 여기 합계 구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값을 구한 거예요. 자동으로 한글에 있는 합계 또는 평균을 구하는 계산식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할 게 내용이 캡션 달기라고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용이 캡션입니다.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표로 돌아오셔서 자, 지난 시간에 표 만들 때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네, 2번 문제 밑에다가 2번 밑에 우리 문서 작업할 때 2번 문제 2점 입력하고 엔터 4번 쳤죠? 엔터 4번 쳤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커서를 놓고 표를 입력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표 입력할 때 커서 위치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표를 입력하실 때 입력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시면 표가 있죠. 바로 옆에 들어가시면 표 만들기가 있었어요. 그죠? 자, 표 만들기 한번 보면 표 만들기 누르시면 줄수와 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수에다가 5줄 넣고 칸수에다가 6줄 넣고 나머지는 만지지 않고 여기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한 거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그대로 만들기 눌렀어요. 그죠? 그 모습이 지금 이 틀의 모습입니다. 이 틀.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됐고, 그죠? 이렇게 다섯 칸,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에서 5줄 만들었고, 그죠?
지금 칸의 기본적인 모양을 이렇게 입력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표 밑에 표 만들기 해서 줄수 5줄, 칸수 6줄 하고 글자처럼 취급은 이미 기본값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확인은 먼저 하시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만들기 누른 모습이죠. 자, 그래서 표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내용을 입력한 거죠. 내용을 입력하고 그리고 표 전체의 글꼴과 글자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처럼 블록 처리를 한 다음에 도구 서식 상자에서 여기 바로가기 나와 있죠. 서식 탭에서 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자주 쓰는 서식들을 따로 빼놓은 서식 도구 상자에서 해주나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서식 탭에서 하시거나 도구 상자에서 하시거나 글자와 글자 크기를 확인해서 자, 문서에서 표 전체에 대해서 궁서와 10포인트라고 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우리가 표를 만들었을 때 궁서와 10포인트로 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표 가운데 문자를 가운데 정렬로 해줬었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준 모습이 지금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을 시킨 거예요. 그죠? 여기 정렬 표시 부분 이용해서 그 모습이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이번에는 캡션 달기를 진행해 볼게요. 캡션 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표 안에 커서를 위치해 두시고 커서 위치 확인하셨죠? 커서 위치 확인하세요. 표 안에다가 클릭해서 커서가 있어야 됩니다. 표 안에. 그 상태에서 캡션을 다시려면 표 도구에 여기 표 탭 있죠? 표 탭에서 표 그룹이 있어요. 표 그룹이 어디 있더라? 어, 표 그룹 제가 이게 제가 쓰던 버전이랑 달라서 조금 걸리고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캡션 탭 음, 캡션 넣기가 지금 바로가기에서는 찾았는데요. 여기 표 탭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캡션 달기. 음,
여기 있네요. 캡션 달기. 자, 표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캡션 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캡션의 위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다 위치시킬 건지 여기에서 체크한 다음에 캡션 내용을 입력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캡션을 찾는 방법이 아까와 동일하게 표 안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해 있을 때, 하나, 둘, 넷, 이렇게 표 안에 마우스 커서가 위치해 있을 때 표 테두리를 선택하셔서 조절점이 나오면 그 상태에서 표 테두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캡션 넣기 보이시죠? 이 캡션 넣기, 이런 방법으로 아까 알려드린 첫 번째 방법, 표 탭 안에 캡션 넣는 위치 찾는 방법, 이게 캡션 달기거든요. 또는 테두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바로가기 위해 캡션 넣기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캡션 넣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캡션 넣기 버튼을 요거를 이용해서 캡션 넣기를 할 건데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캡션이 위쪽,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죠? 일단 캡션 넣기를 할 때 위로 입력을 할게요. 자, 캡션 넣기를 할 때 위 버튼 선택해서 캡션을 입력하겠습니다. 캡션 위를 선택해 주세요. 캡션 위를 선택하시고 클릭. 자, 그러면 표 1이라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엔터 기호랑 띄어쓰기 기호가 보이고 있지 않죠? 보기 탭에서 문단부와 조판부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문단부가 체크되어 있으면 엔터 기호가 보이고요. 조판부가 체크되어 있으면 띄어쓰기, 이렇게 띄어쓰기 또는 표 번호 이런 것처럼 주황색 글씨가 보여요. 주황색 글씨가 때로는 여러분 문서 작업하실 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니까 작업을 하실 때 띄어쓰기를 확인해야겠다 하실 때는 체크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잠깐 불편하다 그럴 땐 체크 해제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깐 조판부는 체크 해제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 1이라고 이렇게 입력된 부분이 지금 캡션 넣기를 눌러서 위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아까 여기에서 요거를 선택했죠. 표 안에 커서가 있으면 이렇게 표 탭이 생기고, 바로 앞에 가서 보시면 캡션 달기 여기 버튼이 있어요. 캡션 달기 위치를 설정하는 바로가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위에다가 설정을 할 거죠. 지금 위를 체크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표 1이라고 캡션이 들어간 거예요. 캡션 내용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캡션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표 1을 지우고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 키로 지우시고 그 안에다가 이제 캡션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1일 1인당 물 사용량 단위 리터 이렇게 입력하세요. 표 1을 지우고 이 캡션 넣기 할 이 글자를 넣어주세요. 자, 글자를 입력하실 시간을 30초면 다 입력하실 수 있죠? 그죠? 자, 1일 1인당 물 사용량 단위 리터. 자, 여기에 띄어쓰기를 각각 한 거예요. 띄어쓰기를 각각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땡땡 기호는 여러분 키보드 자, 엔터키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이 키를 이용했어요. 아래에 있는 거는 세미콜론이라고 여기 쉼표가 있는 키고 위에 있는 특수 글자가 땡땡이죠.
특수자 입력하실 때는 스페이스 키, 아니,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에 있는 특수기호 땡땡을 눌러야 입력이 되는 거죠. 아래에 있는 거는 세미콜론 키예요. 이렇게 쉼표 표시 들어간 거. 네, 그래서 1일 1인당 물 사용량 단위 리터 입력을 하셨으면 자, 우리 문제에서 캡션까지도 서식을 지정해 주었거든요. 문제를 보시면 캡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글자 모양하고 글자 크기를 지정해 줬어요. 궁서 10포인트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궁서체하고 궁서하고 달라요? 궁서하고 10포인트라고 해놨으니까 캡션을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한 상태에서 궁서 10포인트 확인해 주세요. 지금 글꼴은 함초롱 바탕이라는 글꼴이죠. 글꼴을 궁서로 바꾸겠습니다. 궁서 엔터. 그 다음에 10포인트 확인. 네, 글꼴 다 쓰시고 글꼴하고 글자 모양, 글자 포인트 몇 포인트인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다 하셨죠? 네, 너무 빠른가요? 다 되셨죠?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출력 형태를 보면 캡션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만든 캡션 같은 경우에는 표의 앞쪽에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여기에 어떻게 해라, 캡션의 위치는 정렬은 어떻게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아도 표에 대한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동일하게 우리가 만들었던 캡션도 여기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정렬 누를게요. 자, 오른쪽 정렬 클릭.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만든 캡션도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확인되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셀 배경색을 지정하고 블록 합계 계산을 해볼게요. 블록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합계 또는 평균 계산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작업하고 있던 파일로 돌아와서 자, 셀 배경색을 지정할 건데 어떤 부분을 지정해야 되는지 출력 형태를 먼저 볼까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구분 셀부터 2014년의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파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글파로 들어와서 구분 셀부터 2014년 밑에 274셀까지 여기 밑에 있는 셀은 아니죠? 중국 셀은 중국에 있는 요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은 빼고 구분 셀부터 2014년 274 있는 셀까지 블록 처리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해주세요. 블록 처리를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란색으로 셀을 색깔을 변경할 거예요. 셀 색깔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선택 다 되셨나요? 네, 표에 대한 블록 처리가 되셨죠? 그러면 표 탭에서 자, 표에 대해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블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표 탭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죠? 자, 표 탭으로 들어가세요. 표 탭으로 들어오셔서 셀 배경색을 갈 거예요. 셀 배경색. 자, 여기 요 단추인데요. 지금 페인트 통에서 물감이 이렇게 또로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콘이 뭐 하는 아이콘이냐 하면
표에 대해서 색깔을 칠해주는 아이콘입니다. 셀 배경색이라는 아이콘인데요. 여기에 목록 단추를 눌러볼게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색상 테마를 고르실 거예요. 색상 테마를 선택할 거예요. 색상 테마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가기들이 여러 가지 색상 테마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오피스라는 색상 테마를 선택할 거예요. 오피스라는 색상 테마. 자, 확인하러 갈게요. 자,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목록 단추 색상 테마 버전 보시면 오피스라고 보이시나요? 네.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에 있는 색상 테마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여러 가지의 테마들 색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선택할 색상은 오피스라는 두 번째에 있는 색상 테마들입니다. 오피스 선택해 주세요. 색상 테마 오피스 선택. 오피스 선택. 되셨나요? 네, 오피스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오피스 색상 테마 선택. 자, 그러면 오피스에 맞춰서 지금 여기 색상 테마들이 변경되었죠? 여기에서 색상 팔레트에서 저희는 여기 있는 노랑을 선택할 거예요. 노랑 선택. 왜냐하면 출력 형태에서 색상을 노랑으로 하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노랑으로 하라라고 색상 지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가 노랑이기 때문에 또 지시사항에 노랑으로 칠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노랑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블록 처리한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노랑 클릭하러 가겠습니다. 노랑 클릭. 그래서 지금은 파랗게 보이는데 블록 해제하면 노란색으로 칠해진 게 확인되겠죠? 자, ESC 키, 여러분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눌러서 블록 처리를 해제하시거나 ESC 키 여기 있어요. 또는 자, 여백을 빈 공간을 하얀색 빈 공간을 클릭해서 블록 처리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만큼에 대해서 셀 색상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블록 설정을 취소하고 셀 배경색을 지금 확인한 모습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는 블록 합계를 계산을 할 거예요. 블록 합계를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합계 부분에 대한 여기에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할 거죠. 어떻게 되는 계산이냐면 이렇게 더한 합계가 자, 2011년에 216이라는 값부터 2012년에 364라는 값, 2014년에 378이라는 값까지 다 더한 합계를 여기다가 자동으로 한글 프로그램이 계산해서 딱 띄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블록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세요. 자, 블록 처리가 되셨죠? 그러면 표 탭에서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요. 자, 표 탭에서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밑에 블록 계산식이라고 있습니다. 블록 계산식. 블록 계산식 찾으셨나요? 자, 블록 계산식 옆에 가보시면요. 옆에 이렇게 자,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블록 처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나서 셀을 선택하셔서 표에 대한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아래에 블록 계산식 선택하시고 그 옆에 블록 합계가 있습니다. 블록 합계. 자, 블록 합계를 클릭해주면 여기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주겠죠? 자, 블록 합계 클릭할게요. 선택.
네, 그래서 지금 이 값들은 자동으로 딱 계산이 떨어져서 들어온 값이죠.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입력한 값이 아니라 한글에 있는 블록 계산식으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ESC 키 누르셔서 블록 해제하거나 또는 빈 공간 여백을 클릭해서 블록을 해제, 블록 설정을 취소하도록 할게요. 자, 블록 설정 취소했어요. 자, 이번에는 표의 크기가, 자, 보세요. 표에 이렇게 구분이 입력되어 있는 요 셀의 높이가 출력 형태보다 약간 작죠? 자, 보세요. 출력 형태가 약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표는 살짝 작게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이 표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 문서 작성 능력 평가할 때 표 작성하기 들어가죠? 거기에서도 표의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표의 높이를 조절하시려면 내가 표 높이를 조절할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전체적으로 표의 높이를 표가 아니라 이 셀에 네모칸 한 칸 한 칸을 다 셀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자, 셀 한 칸 한 칸의 높이를 다 조절을 각각 해줄 거다라면 저처럼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하세요.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있습니다.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찾으셨나요? 네,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위치 확인하세요. 쓸 거예요. 자, 컨트롤 키 위치 확인하시고 여기에 있는 방향키 확인해 주세요. 방향키 확인하셨습니까? 방향키 확인하셨나요?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는 키 한 번, 아래로 가는 키 한 번씩 눌러서 표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왼쪽, 아래로 입력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자, 작업하고 있는 파일로 들어와서 표를 전체적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왼쪽,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져 있죠? 누른 상태로 아래로 이동 딱 한 번 누르니까 아까보다 표의 높이가, 셀의 높이가, 이 셀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모든 셀들이 높이가 살짝 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누를수록 표의 높이가 이제 달라져요. 셀의 높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셀의 테두리와 대각선 모양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테두리와 대각선 모양. 자, 셀의 테두리라는 거는 여기 끝에 있는 테두리를 말하죠. 자, 출력 형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면 테두리가 다 두 줄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위에 제목줄, 또 여기에 구분줄에 해당하는 테두리도 다 두 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이렇게 확대하면 네, 이렇게 자, 두 줄 처리된 거 보이시죠? 두 줄, 위에도 두 줄, 또 아래도 두 줄, 여기 사이에도 두 줄, 여기도 두 줄. 자, 이렇게 두 줄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두 줄 처리를 하시려면 표 전체를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표 전체를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표의 바깥 테두리 모양을 두 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표 셀 부분마다 다 이 겉에 테두리만 두 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표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표
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이 있습니다. 자, 각 셀마다 적용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표 아래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그래서 각 셀마다 적용 누르시면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나오셨나요?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에서 테두리 탭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테두리 탭에서 종류를 선택하셔야 돼요. 종류. 지금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두 줄로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중실선이라고 마우스를 가만히 가져가면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이중실선 선택해 주세요. 이중실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블록 처리한 이 표에서 테두리만 적용이 되도록 할 거기 때문에 바깥쪽 모두를 선택할 거예요. 바깥쪽. 바깥쪽. 확인되셨나요? 자, 저도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테두리 탭에서 이중실선 선택하고 바깥쪽 선택하고 그러면 지금 미리 보기에서 보실 수 있는 대로 바깥쪽만 이렇게 두 줄 처리된 게 보이시죠? 위, 아래, 양 옆으로 두 줄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설정 클릭. 자, 설정 클릭하면 우리가 블록 처리한 표의 테두리 바깥쪽만 두 줄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빈 여백을 클릭하시거나 여러분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눌러서 블록 처리한 거 해제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표의 테두리만 전체적으로 이중실선 처리가 다 되어 있죠? 네, 여기까지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표의 9분부터 2011년부터 14년 셀까지 9분부터 중국 셀까지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바깥쪽 부분만 또 적용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9분 셀부터 합계까지의 셀을 선택해 주세요. 9분 셀부터 합계까지의 셀을 선택해 주세요. 되셨나요? 네, 이 상태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작은 목록 단추 클릭. 네, 작은 목록 단추 클릭. 셀 테두리 배경 선택. 옆에 각 셀마다 적용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셀 선택, 각 셀마다 적용 선택. 네,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이 나타나죠? 동일하게 이중실선 선택하고 이중실선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선택을 해주면요. 바깥쪽으로 선택을 해주면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이중실선이 위아래 안쪽으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선택한 셀의 모양을 보시면 이 셀의 바깥쪽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두 줄 처리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두 줄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적용된 모습을 보시면 자, 설정 누릅니다. 설정 클릭, ESC 키 또는 빈 여백 클릭. 그래서 보시면 위쪽에 이중 실선 처리가 된 게 보이시죠? 출력 형태와 여기까지 동일해요. 자, 이번에는 구분 셀부터 중국 셀까지 이렇게 선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여기만 이제 이중실선 처리해주면 다 되죠? 위, 옆에, 아래는 다 이중실선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만 남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표, 테두리 배경 셀, 각 셀마다 적용으로 갑니다. 작은 목록 단추, 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선택합니다. 선택. 자, 그래서 지금 테두리에서 이중실선 선택하시고 바깥쪽 선택해주면 돼요. 자, 작업하러 갈게요. 이중실선 선택, 바깥쪽 선택. 자, 여기에서 설정 눌러주면 자, ESC 키 누르거나 빈 여백을 눌러서 여기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SC 키 누르거나 네. 자, 보시면 구분에서부터 중국 셀까지 여기 셀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이중 실선 처리가 된 게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이중 실선 처리가 되면 출력 형태와 다 동일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남은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대각선 처리입니다. 네, 대각선 처리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작업하고 있던 파일로 돌아와서 대각선 모양을 지정하기 위해서 F5 키를 누르고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빈 칸 있죠? 빈 셀. F5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거나 F5 키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셀만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여기 셀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하셨나요? 자, 여기에서 대각선 모양을 지정하시려면 블록 설정하셨죠? 이 상태에서 표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누르도록 할게요. 표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 선택. 역시 셀 테두리 배경 옆으로 선택해서 각 셀마다 적용 대화 상자를 불러오세요. 각 셀마다 적용 대화 상자 클릭합니다. 각 셀마다 적용 대화 상자 클릭. 자, 그러면 각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대화 상자. 아까 이중 실선 처리에서 우리 테두리에 이렇게 이중 실선 처리한 대화 상자였죠? 지금 테두리 탭을 보고 있으신데 우리는 테두리 탭이 아니라 대각선 탭으로 갈 거예요. 대각선 탭. 세 번째에 있는 대각선 탭 선택해 주세요. 대각선 탭.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는 대각선 양옆으로 이렇게 된 게 필요하죠? 대각선을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에 있는 대각선이 적절하겠네요. 다른 미리 보기는 출력 형태와 매우 형태가 다르죠? 자, 대각선 선택하고 밑에 것도 선택하고 자, 이렇게 두 개 선택해 주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 미리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설정 클릭하도록 할게요. 설정 클릭. 자, 그러면 블록 처리된 곳에 우리가 선택한 곳에 블록 처리에서 선택한 셀에 대각선 처리가 확인되시죠? 자, ESC 키 누르거나 빈 옆에 클릭해서 셀 어떻게 변했는지 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블록 처리,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 처리가 된 게 보이시죠? 자, ESC 키를 눌러서 블록 처리 해제하고 대각선 모양 확인해 주셨고 표 오른쪽에 바깥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표 오른쪽에 바깥 부분에 엔터 기호 보이시죠? 여기에 클릭해서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반짝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커서가 여기에서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커서가 이렇게 바깥에 반짝이고 있는 상황에서 클릭해 주시면 네, 잘 찾아오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서식도구 상자에서 방금 그 상태에서 서식도구 상자에서 가운데 정렬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정렬. 자, 지금 이 표가 글자가 아니라 표인데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해서 만든 표이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되어서 가운데 정렬 설정을 해주면 표가 가운데 설정이 돼요. 가운데 정렬이 돼요. 자, 표 클릭하시기 전에 여기에 커서가 있어야 이 표가 가운데 정렬이 된다. 확인해 주세요. 표의 가운데 정렬 클릭. 자, 그러면 표가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네. 자, 다시 가운데 정렬 클릭하면 네.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인 게 보이시죠? 표 자체가 가운데 정렬이 되었어요. 가운데 정렬.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컨트롤 S에서 문서 작업 내용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항상 ITQ 시험 문제 푸시면서 컨트롤 S를 수시로 누르셔서 문제 하나에 대한 답안 작성이 끝날 때마다 저장하시고 문서를 여러분 시험 보시는 ITQ 시험 문제를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컨트롤 S에서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 표에 대한 완전 정복, 표에 대한 작업 내용 완전 정복이 한 10개 정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시간이 되면 완전 정복을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